네, 베테랑 전문가님들이 펼치는 치열한 썰전 대결. 슈팅 스탁 1부 주식 썰전.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앵커님, 네. 간밤 연준이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인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예상을 했는데 이후로 이어졌던 파월 연준 회장의 발언이 꽤 매파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그나마 우리 시장은 좀 선방을 해주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그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미국 증시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 역시도 장 출발할 때는 갭으로 떨어뜨리면서 낙폭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시장 심리가 많이 살아나서 그런지 장중에 바로 이제 밀어 올리면서 맞아요. 오히려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지금 시장의 심리 상태가 많이 개선이 되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원래 같았으면 매파적 발언 나오면 뭐 회복이 뭡니까? 예.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 심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고 오히려 종목들이 더 잘 갔던 것 같아요. 강보합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출연해주신 전문가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정말 계속 증시가 좋아질지 우리가 낱낱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장이 빠지면 우리 장도 더 많이 좀 아파야 했던 게 예전의 선례였는데 오늘은 또 좀 다른 모습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이 셈법을 어떻게 읽어내면 좋을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도 들어오셔서 장중에는 더 많은 전략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 썰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슈팅 스탁 1부 주식 썰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간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하면서 하락 출발했던 우리 증시는 그래도 하락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부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 넘게 떨어지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개장 직후에는 2296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2300선 밑으로 주저앉기도 했는데요. 자, 이후 다시 하락폭을 줄여나가면서 장중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만 막판 들어서 다시 조금 하락하면서 0.33% 밀려난 232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오늘은 하나시스템, 우리금융지주, 롯데칠성 등 다양한 섹터군들을 많이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 이후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오늘장 0.46%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694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 다시 한번 어제와 반대로 2차 전지 종목을 위주로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 체크해 보시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6원 40전 오른 1,423원 8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초반에는 1,428원 선까지 뛰기도 했지만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하고 장중 증시가 낙폭을 축소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체크를 해보셨고요.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증시에 어떻게 보면 악재가 들이오면서 미증시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간밤에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향후 현재 4% 기준금리보다도 그리고 향후에 뭐 5%대를 넘볼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작용하기도 했는데 와, 이게 웬 결과일까요? 오늘 이제 미증시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에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도 갭으로 하락했는데 장중에 회복을 해주면서 아직 심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같은 이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이슈더라도 결국 시장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게 주식이니까요. 오늘 이 시장에 대한 반응, 과연 오늘 전문가님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의견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대장 전문가님, 다비드 전문가님 출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이제 목요일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잘생긴 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분 좋은 목요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제 비주얼적으로 상당히 뛰어나신 분들과 함께해서 저 역시도 이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못생긴 편은 아닌데 두 분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기가 죽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 11월 FOMC 0.75%포인트 인상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최종금리 수준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더 높아질 것인가. 사실 상단 밴드를 4.75%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이런 속도, 사실 예상대로 인상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한 것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과연 상단 밴드가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지 혹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우려해야 될지 아니면 좀 안심을 해도 될지 이 부분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이슈 발음이 안 나오네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시장이 예측하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네.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지,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 좀 우려라고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요거를 설명을 드릴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네, 제가 이제 데이터를 다 이제 뽑아왔는데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이 이 썰전을 보고 얻어가고자 하는 게 앞으로의 방향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금리의 경로, 네. 어느 정도로 인상을 할지 지금 현재까지의 전망, 네. 뭐 이런 것까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경로의 전망까지 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어제 FOMC 또 보고 하니까요. 향후의 금리 인상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금리 인상 속도를 원래 0.5bp를 한 번에 인상을 할 거를 0.25, 0.25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뉘앙스도 어제 이제 발언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상대로 그 폭은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오늘 증시가 반등했던 거는 그 폭이 더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폭이 높아지진 않았는데 시간을 늘리겠다라는 뉘앙스가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리 인상 속도는 긴축 조치가 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용이 줄어드는지 뭐 물가가 상승하는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챙겨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뭐 드라마틱하게 또 상승하는 그런 변곡점은 없었고요. 지금 이제부터 떠오르는 변수는 고용과 물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예상되는 최종 금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에 5.0에서 5.25까지 전망치를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시기와 대한민국이 이제 실적을 바닥치는 시기는 언제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한국의 EPS가 바닥을 찍는다라는 지금 연구 결과를 보면은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해가지고 실적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럼 하락장인가요? 아니겠죠. 내년 상반기가 마지막이면 그 전에 수급이 들어오겠죠. 항상 그 논리를 먼저 보셔야 되고 주식시장은 선행을 하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에 보시고 좀 등락이 있더라 하더라도 완전 하방까지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최종금리 앞으로 이제 남은 거는 11월은 지나갔으니까 12월은 0.5bp 그리고 2월 달에는 0.5bp 그리고 3월 달에는 0.25bp 예상 전망치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최종금리는 내년 3월 5.0, 5.25 그리고 금리 인하 현재까지 금리 인하의 전망치는 내년 11월인데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경기가 좀 침체로 돌아가면 좀 당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건 전망치니까 떼두고 최종 금리에 대한 부분만 좀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제가 봤는데 1,423원 마감을 했어요. 5.6원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고 장 마감 기준, 오늘 장 마감 기준에서 1,327원으로 0.4% 살짝 0.4%에서 0.5% 살짝 상승 마감했고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봤던 거는 한국의 CDS를 봤어요. CDS가 무엇이냐면은 부도 위험을 사고 파는 신용부동 그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CDS를 보니까 보합권에서 머물러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예상이 들어가지 않았나,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미국의 고용, 민간 고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물가 이런 부분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중요하게 이제 대두되는 이슈가 미국의 리쇼어링이에요. 리쇼어링이 이제 뭐냐면 미국의 기업들을 다시 이제 해외에 나갔는데 그걸 불러들인다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불러들이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보조금이 미국이 빵빵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불러들이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변수가 한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좀 크게 보는 변수는 바로 이제 11월 8일 날 있는 미국의 이제 선거입니다. 미국 선거에서 지금 현재 퍼센트로 보면은 공화당이 46%, 민주당이 44% 전망치로 아직까진 공화당이 높은 우세한 상황이고 공화당이 만약에 돼서 그 정권이 바뀐다면 인플레이션 감축의 법안의 세부 부분이 조정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큰 틀은 그대로 갈 수 있대. 세부 법안들이 조정이 될 수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공화당이 된다 하면은 뭐 한국의 그 전기차 보조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되는 지표 아닌가 해서 이 부분까지 해서 좀 시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향후 이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갈 것인지 많이 예측들을 하고 계신데 일단 예상 최종금리는 5%에서 5.25%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폭은 그대로인데 이게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물가라든지 그리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좀 빠르게 조기 종료를 할 수도 있다. 기준금리 인상을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물가가 빨리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뭐 러시아라든지 북한, 뭐 러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쟁 이슈가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물가가 쉽사리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게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미국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낮아지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비드 전문가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 사실 네. 물론 이제 미국이 5에서 5.25 정도 한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거는 뭐 오케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입장이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나라도 과연 이제 원래는 솔직히 미국도 4.5에서 4.75 얘기했었는데 5에서 5.25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한 4%대까지 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이번 달 말 기준금리 네. 결정을 하고 12월은 결정을 안 하는데 미국은 또 한단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번 달 말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만약 한 2단계 정도만 올리면 다음 달에 미국이 크게 올렸을 때 이 금리 격차가 꽤 벌어지는데 이때 과연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라든지 환율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충분히 우려가 될 만한 시나리오고 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워낙 또 이제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어제 뭐 FOMC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네네. 사실 뭐 최종금리 수준이 뭐 예상치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연초에 생각했었던 그 최종범위라던가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좀 상향이 그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답변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인하를 고려하는 거는 아직은 뭐 이제 시기상조고 약간 좀 공격적인 멘트들을 좀 했는데 저는 거기 안에서 이제 좀 속도 조절에 대한 뉘앙스를 좀 풍겨줬다라는 게 오늘 우리 증시에 좀 반등하는 그런 좀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그 우리 앵커님이 얘기를 해준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미국에서 계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환율 방어 뭐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좀 그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11월 달에 우리 그 24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뭐 금통위에서
우리 또 금리 인상 발표를 할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뭐 빅스텝 가능성이 좀 확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부각을 좀 시키는 부분이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그래서 좀 바닥은 도대체 언제 잡히는 거야? 아니면 이거는 악재 같은데 시장이 좀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기적인, 그러니까 FOMC의 이런 부작용들은 항상 FOMC 직후에 오기보다는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를 두고 이렇게 좀 후폭풍이 왔던 경우들이 뭐 6월달, 9월달 뭐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보여줬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번 FOMC에 대해서 오늘 우리 증시가 좀 반등을 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좀 의심의 눈초리를 좀 계속해서 좀 보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11월 우리 증시에 또 금통이 24일 날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11월 달에 오는 뭐 CPI 이런 거 결과 발표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시장이 한 번씩은 또 그 요동을 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과 그다음에 그런 일정들은 아직 좀 많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근데 이제 빅스텝의 우리나라 금통위에서의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포털 사이트 아니면 경제뉴스 이런 데다가 금통위 11월 금통위 이렇게 하면은 뭐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이제 뭐 빅스텝 뭐 확실시 됐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다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도 인식을 하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뭐 당일날이라든가 뭐 전거래일이라든가 뭐 단기적인 이탈은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이게 또 장기 침체로 가는 큰 악재로 가는 경우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감과 너무 큰 우려감들 이런 것들을 가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방향을 흔들릴 수 있는 일정들은 많이 남아 있으니 아직까지는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말고 시장에서 시장보다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뭐 재료성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시장이 뭐 흔들린다 하더라도 회복이 그동안 항상 빨랐었던 그런 섹터나 업종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시장보다는 아직까지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실 게 11월 10일에 그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인데 이때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월 달 FOMC가 과연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분위기가 갈지 아니면 지금 기대가 불고 있는 빅 스텝으로 좀 낮춰질지 요거는 이제 CPI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사실 지금 뭐 기대하는 바로는 유가는 뭐 이미 뭐 고점을 찍고 좀 수준이 다운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가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렌탈료도 떨어지고 좀 CPI 근원 CPI를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예상치와 어느 정도 이제 좀 차이를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지금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키워드와 그다음에 핵심 이슈는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모든 기초 원인들이 다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수치들이 뭐 이제 11월 달에는 뭐 CPI 지수 이런 것들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가 그다음에 이제 시장보다는 종목가 뭐 재료 이런 쪽에다가 이제 집중을 하시고 웬만하면은 과거보다는 좀 매매 주기를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실한 수치로 나오는 그런 변화하는 그런 이제 물가 지표들이 나와야 그때는 이제 저도 시장에 대한 좀 정확한 공격적인 확신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진행되는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목요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꼭 주목해 보시면서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른 12월 이 기준금리 결정을 예측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이기는 섹터를 통해서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종목을 맞춰주셔야 하는데요. 오늘에 맞춰야 하는 종목은 다비드 전문가님의 상한가 도전주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사이트 입장에서 공개 방송에 들어가시면 거의 채팅창에 예측하시는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리 종목을 전송하시면 거기에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셔서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바로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도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지금 현재 물가가 낮아져야 된다. 다음 주 물가 수준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7차 핵실험 포함해서요. 북 추가 도발 가능성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쟁의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이 물가를 낮추는 데 저해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지 언제쯤 이게 잠잠해질지 한동안은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 러우 전쟁부터 촉발된 이 대립구도가 너무나도 좀 장기화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께 이어서 바로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네. 이게 다음 주 미국 CPI 발표를 봐야 한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낮아져야지 또 기준금리도 좀 이제 다시 낮추는 기미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뭐 가능성들이 더 커지죠. 그렇죠. 그래야 또 시장도 살아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여기 자꾸 이 전쟁 이슈가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주 지긋지긋한 예. 그런 악재들이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안 그래도 어려운 그런 시장인데 그렇죠. 약간 좀 귀찮을 정도로 그죠? 지금 이제 시장을 깎아내리는 메인 요소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좀 하필 이 타이밍에 좀 굉장히 좀 거슬리게 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그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그다음에 추가적인 도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 방송에 이제 첫 방송에 그 당시에 이제 뭐 썰주도 같이 얘기했었을 때 그 네. 당시에 이제 이슈로 한번 좀 얘기를 했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7차 핵실험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좀 가볍게 어길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실제로 핵실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산주들의 움직임들이 뭐 한 번씩은 좀 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도발의 강도가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도발의 강도가 굉장히 좀 심해졌고 아침에 이제 개장했을 때 뭐 뉴스 특보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를 참고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 울릉도 지역에서는 공습 경보가 울리면서 약간 좀 긴장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뉴스를 통해서 본 내용으로 보면은 분단 이후에는 첫 NLL 침범하는 그런 이제 좀 미사일 넘어오는 모습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라기보다는 북한에서 날아온 그 미사일의 사거리에 좀 비례한 정도로 해서 그 NLL 북쪽 공해상에다가 우리도 이제 미사일 발사를 좀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도 그랬었고 시장에서 이제 예측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게 이번에 그 중국에서는 공산당 당대회가 있었고 시진핑의 연임이 확정이 됐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제 11월 8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뉴스화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중간 선거를 할 때 미국의 신경을 가장 건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이제 좀 북한이 좀 그 최근에 러시아라던가 아니면 중국의 그런 이제 좀 도발과 그런 갈등들을 힘에 입고 좀 더 강한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직 뭐 이제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나 저는 뭐 중간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북한이 이제 또 도발 강도를 막 낮추거나 이제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방산주들이 최근에 이제 반응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뭐 특히나 이제 뭐 빅텍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한 방을 혹은 뭐 한타를 좀 남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방산주라는 게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의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 과거에 이제 저의 그런 멘트들이라던가 뭐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고 좀 담으셨던 뭐 방산주를 좀 보셨던 분들은 적어도 이제 뭐 다음 주까지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시장의 위협적인 요소로 만약에 이제 뭐 핵실험이 된다라던가 추가 도발이 좀 더 강도 높게 들어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시나리오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시장을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언제 나왔었냐면은 2017년도 9월 3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지금과 같이 도발의 빈도와 강도가 굉장히 좀 많았었고 그다음에 방산주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이미 뭐 그 전에도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6차 핵실험이 진행되는 그 시기에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많이 빠졌었던 그 저점이 그 추세의 저점이 되면서 단기간 안에 또 다시 V자 반등으로 회복하는 경우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과거에 뭐 북한의 도발과 그다음에 시장의 이런 그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었을 때는 일단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웬만하면은 뭐 시장이 단기적인 V자 반등으로 나가면서 흔들리기는 하나 영향력이 이렇게 제한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 증시와 그다음에 뭐 FOMC라든가 CPI 이런 거에 또 집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또 좀 재밌었던 게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방산주들 특히나 이제 뭐 빅텍 이런 종목들은 뭐 상한가를 가고 뭐 더 날아가고 이럴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과거에 이미 바닥에서부터 도발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추세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핵실험 발표가 나왔을 때 시초가가 갭상승으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올라가긴 했으나 그 위치가 이제 고점이 되면서 차익 물량들이 또 심하게 떨어졌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방산주들 보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좀 참고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앞서서 뭐 FOMC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뭐 도발 가능성이라던가 핵실험 우려 등 시장의 변수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들을 좀 도와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더 종목과 그다음에 재료성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솔루션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무료 방송이라던가 종목 선정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이 방산 이슈도 얼른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글로벌적인 대립 구도가 상당히 좀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시장을 이기는 섹터를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많이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좋은 거 누가 모르나 배터리죠. 네. 백전백승 전략 3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누가 모르나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뭐 배터리를 사랑하는 거는 뭐 많은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분이죠. 시청자분들과 저희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네. 요즘 또 그 결과치들이 또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요새 상황인데 분위기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배터리주가 뭐 살짝 좀 흔들리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시장의 방향성은 그러니까 뭐 지금 내일 당장도 그렇고요.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의 시장의 위치를 지금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한 상황입니다.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보면서 시장이 만약 오름세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주도 섹터를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면은 당일날 부각되는 모든 테마성 종목들, 재료성 종목들도 있겠지만 시장이 빠질 때 다른 섹터보다 방어력이 좋고 그다음에 오히려 저점 매수에 기회를 주면서 시장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다른 섹터와 다른 업종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섹터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올라가는 시나리오든 시장이 내려가는 시나리오든 저는 어느 시나리오에서든 배터리 종목이 가장 좀 우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매매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좀 확정적인 그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종목들 안에서도 많고 배터리 종목 안에서도 테마와 그다음에 분류가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배터리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디서 사야 되고 오늘 올라간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부각이 덜 된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과거의 TV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배터리 종목을 추천해서 실패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터리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앞으로 어떻게 이제 종목을 전략을 잡아야 되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되고 어느 위치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뭐 핵심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되는 저희 온라인 무료 방송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안정적인 그런 섹터 종목들을 공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배터리를 사랑하는 남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관련주 뭐 백전백승. 지금 현재 배터리주를 공략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 전략 3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배터리주 좋은 거 누가 모르나? 네, 모르시는 분 없겠죠?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8시부터 다비드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니까요. 편하게 오셔서 편하게 청취하고 종목도 받아가시고 쿠폰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커피도 시원하게 싸드리니까요. 자, 오늘 참여 방법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다비드 전문가님이 출격 대기하고 계시니까요.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가지 썰전 주제 이렇게 모두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정리하면 보시고 바로 전문가님들의 수익률과 순위 현황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슈팅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시총 500억 이하,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2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들의 순위, 수익률 현황 같이 만나보시죠. 자, 먼저 공대원 전문가님 현재 3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에코바이오, SBB테크, 한미글로벌 3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편입해 주신 한미글로벌 수익률 현황이 아주 좋습니다. 쭉쭉 치고 올라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매도하신 종목 중에서는 대동기어가 지금 탑5 종목 중에 먼저 이름을 올렸고요. 11.38%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크헌터 전문가님 순위가 쭉쭉 올라가고 계세요. 히림을 편입해 주시자마자 바로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이 히림 종목 다크헌터 전문가님도 편입해 주시고 잠시 후에 또 보시겠지만 이주연 대표님도 편입을 해주셨었거든요. 종목이 뭐 날개도 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8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쭉쭉 순위를 올려주실지 기대해 보면서요. 매도 종목 탑5 현재 화천기계와 STX 2 종목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배터리를 사랑하는 남자죠. 현재 보유 종목 빨간불 코스모 형제가 키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10.9%, 코스모 화학 4.7% 수익 중이고요. 이제 매도 종목 탑5는 나노 신소재와 그리고 포스코 엠텍 2 종목 수익 실현 현재 2 종목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현재 5종목을 모두 채워주셨죠. 지금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향후 매도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지도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탑5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겠습니다. 수익을 모아주신다고 하셨던 모아 데이터와 SM 그리고 대성창투까지 오늘 대성창투가 추가 급등 나오는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와, 매도하시고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현재 5위에 안착해 계시고요. 현재 3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푸른저축은행은 매도가 나가셨어요. 13.7% 그리고 경동도시가스부터 오디텍, 코닝 오토메이션까지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매도 탑5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푸른저축은행과 더불어서 원익PN이 현재 20% 그리고 13% 수익 종목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이렌텍이 시간으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내일 이렌텍 한번 사고 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림페이퍼와 CJ, CGV까지 편입해 주셨고요.
매도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느덧 4위까지 올라오셨는데 1등 공신을 했던 종목들이 바로 일진파워, 팜스토리, 티플렉스까지 모두 최근에 편입해서 종목들 매도가 빵빵 수익 실현 보여주었는데 추후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도 이런 상승률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위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바로 뒷방송이죠. 오늘 8시 방송에서 출격 대기 준비하고 계십니다. NC소프트와 TYM 두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도 탑5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유신부터 해서 최근 재건이라든지 중동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워낙에 잘 가고 있어서요. 유신, 데모, EV 수성, 조강 ILI 수익률이 굉장히 다부지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주대장 전문가님. 주대장 전문가님 과거에도 2위로 잠깐 내려오셨다가 금세 1위로 다시 올라가셨거든요. 오늘도 잠시 2위로 내려오셨는데 과연 금세 1위로 다시 탈환하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삼성 SDI 한 종목만 보유하고 계시고요. 탑5 종목 역시 순위 올라갈 때마다 화려합니다. 한미글로벌은 무려 2번이나 편입하셨는데 2번 모두 순위 1등, 2등을 달리고 있고요. 유신 역시 주대장 전문가님도 편입해서 수익을 내주셨고 그린케미칼과 AD테크놀로지까지 준수한 수익률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손실 없이 수익을 내고 계시다는 게 더욱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다음으로 대망의 1위. 현재 무대의 홍일점이시죠. 이주연 대표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조일알미늄과 LS전선아시아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누적 수익률 58.9%로 지금 현재 2위인 주대장 전문가님과 3%도 되지 않는 차이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종목 탑5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히림부터 피플바이오 종목들 수익률이 아주 화려합니다. 휴마시스, 타이거일레, 현대모백스까지 단기간의 수익을 최근에 내주고 계신데 이제부터 정말 작정하신 걸까요? 빠르게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히림은 오늘 추가로 상한가도 터치하기도 했죠. 앞으로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문가님들 누적 수익률과 순위를 만나봤는데요. 바로 AS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네. 주대장 전문가님, 오늘 1위를 지금 이주연 대표님이 달성해 주셨는데 히림을 전문가님 입장에서 천만다행 어제 매도하셨어요. 오늘 만약에 홀딩하셨으면 지금 누적 수익률 격차가 한 20% 이상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3%밖에 안 나거든요. 네. 이건 톡 하면 1등 다시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목이 마르네요. 목이 마르네요. 네, 수익의 목이 마르네요. 수익의 목이 마르다. 네. 이전에도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이 잠깐 1등 뺐었었는데 네. 그때는 무자비 하셨거든요. 네. 하루만 1등 맛보게 하고 그 다음날 바로 1등 다시 뺏으셨는데 그렇죠. 네, 네. 이번에는 얼마나 이제 1등 맛보게 해주실 생각인가요? 저도 이제 좋은 종목을 또 네. 들어가지고 잠깐 놓쳤지만 네. 또 경쟁도 경쟁이지만 저는 또 이제 손실 없이 한 종목도 빠짐없이 다 수익이 났기 맞아요. 때문에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장도 이렇게 어려운데. 한신기계도 사실 짧게 매도했지만 그것도 이제 큰 상승했고 그렇죠. 계속 올라갔잖아요, 또. 그렇죠. 그리고 한미글로벌은 최초에 추천했을 때 대비해는 한 90% 정도 올랐는데 좀 빨리 팔았죠. 네. 네. 그래서 2번이나 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나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전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방향성이 맞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삼성 SDI를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이 삼성 SDI를 제가 왜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냐. 사실 어제 이제 6% 수익 구간까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매도를 하지 않고 이 큰 종목, 사실 이 종목은 지수가 빠지면 무조건 영향을 받아요. 대한민국의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이제 대형주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빠진다면 무조건 영향을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2차 전지 쪽이 한국이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배경을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데 미국이 지금 달러 기축통화의 패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가 이제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됐냐면은 원래 이제 미국이 세계대전 이후에 기축통화 패권을 가졌어요. 뭘로 가졌냐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 금태환으로 기축통화 패권을 가져가서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 프랑스나 어디에서 이 금으로 바꾸자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금으로 못 바꿔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그때 기축통화가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미국이 무엇으로 넘어갔냐 기축통화를
바로 페트로달러. 원유를 달러로 결제하게끔 함으로써 기본적인 단위들, 우리가 필수로 소비를 해야 되는 에너지잖아요. 그거를 달러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축통화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다가오는 전기차의 시대는 이 리튬이나 광물이 하얀 석유입니다. 이제 이 광물을 가진 국가들이 다시 패권을 재분배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상당한 광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미국이 지금 중국을 굉장히 때리는 이슈가 있죠. 아까 이제 다비드 전문가님이 방산 이슈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지속적으로 방산 이슈가 이제 관심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의존도 있잖아요.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이게 미국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축달러의 기축통화의 유지를 원유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했는데 전기차 시대에는 이제 또 광물인 거죠. 그런데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랑 이제 광물 이제 협약을 맺고 손을 잡은 겁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이 그 전 세계에서 뭐 2차 전지 뭐 수출 비중 뭐 글로벌 이제 판매 비중이 25%, 1위가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자, 미국이 맘먹고 중국을 때린다면 누가 수혜를 볼까요? 저는 한국이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작정하고 중국을 때려잡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고요. 여기에서도 미국이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하얀 석유 그런 거에 좀 빗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 SDI 그 가격 차트를 한번 이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I 이제 가격을 보면요. 사실 저는 그 수익률 대회만 목표를 한다면 팔았을 것 같아요. 팔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믿고 투자할 만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만한 종목을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삼성 SDI 이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관심주로 몇 가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방송이 일주일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 좋은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제가 또 무료 방송할 때도 있고 뭐 다비드 전문가님 무료 방송 때도 좋은 종목들 나오니까 그런 때 꼭 활용하셔가지고 이 좋은 기회를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보유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위의 자리를 많이 오랜 시간 내주는 분이 아닙니다. 삼성 SDI 추가 급등 노리고 계시다고 하시고요. 잠시 후 이어질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꼭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위를 다시 탈환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를 사랑하는 남자 우리 또 다비드 전문가님. 네네. 최근 뭐 2차 전지 배터리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수익률도 맞습니다. 쭉쭉 고공행진 중인데 네네. 한번 종목들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포스코, 엠텍이라던가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도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 형제들은 뭐 지금 뭐 아직 보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매도를 안 했는데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네. 더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저는 뭐 이 방송의 시즌이 끝난다 하더라도 뭐 그 이후까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종목들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배터리 아닌 그 종목들의 과거에 좀 아쉬운 그림이 나와서 좀 부지런히 또 수익률을 좀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그 오늘 뭐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아직 뭐 남아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더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이 어제 한번 시세가 나오고 어제 뭐 배터리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대밀리는 모습들이 오후장에 좀 나왔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뭐 다시 한번 배터리는 여전히 강해라는 액션들을 뭐 웬만한 대부분 종목들이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하방에 그 돌파를 기대했었던 요 매물대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추가적인 상승세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매도 처리가 되긴 했지만 요거를 뭐 지금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라던가 나는 타이밍을 못 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뭐 부담 없이 좀 더 유지를 해보시고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구간을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배터리를 사랑하는 또 이제 2차 전지 백전백승의 다비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계속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과연 어떤 종목들을 준비해 주셨을지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자,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의 도전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1위 다시 가져오셔야죠. 네, 예, 일주일 이상 비워두면 또 사람들이 1위인지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얼른 다시 뺏어 오실 종목. 어떤 기업인가요? 1위를 뺏어 와야 되는데 또 오늘도 소형주가 아니라서 네. 저는 수익률보다 수익금을 또 챙겨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고 해서 또 요새 또 근데 우량주가 또 더 잘 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좀 비중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또 수익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대형주로 가져왔고요.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배터리주를 그 보유 중인 그 포트에 있기 때문에 좀 그거에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 방어주를 하나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한신기계도 그렇게 해서 수익 매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전기술을 보고 있고 이제 뭐 개화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개화되는 시기이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이후부터 해가지고 좀 이하로 분할로 사서 좀 저렴하게 사겠다라는 관점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전 예상이 되고 1차 목표가를 저는 7만 1,000원 정도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시기까지도 좀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5만 5,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중소형주를 할까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괜찮은 대형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조금 더 괜찮은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진심이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명 한전기술이고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7만 1,000원, 손절가는 5만 5,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위를 오래 비워두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꼭 주목해 보시고요. 바로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상한가 도전주를 공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힌트 조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힌트라고 한다면 뭐 일단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배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제시해드렸던 배터리 종목들이 약간 좀 묵직한 종목들 위주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번 그래서 이제 종목은 좀 단기 슈팅이 기대되나요? 충분히 그럴 거를 기대하고 약간 이 방송에 약간 의식을 좀 한 그런 종목이 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일 상한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뭐 상장 초에 최고점을 좀 넘기려고 거의 뭐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쓰면서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최대 수혜주로 새롭게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새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혹은 뭐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그쪽과 이제 수혜를 좀 같이 가져가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주 대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그 자꾸 중국을 좀 견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최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산 장비를 좀 배제하는 거에 대해서 직수혜를 받을 수 있는 딱 거기에 꽉 맞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코스모 화학 보신 분들 오늘 상승률이 굉장히 좀 잘 나왔었는데 폐배터리 시장도 지금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폐배터리 시장의 모멘텀을 또 같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뉴스를 같이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급등이 가능한 그런 종목을 저는 오늘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배터리 사랑하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배터리주들 좀 무거운 걸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엔 아주 강력하게 슈팅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 단기 급등 예상하는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온라인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모두 입장 가능하시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슈팅 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커피 쿠폰도 추첨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주대장 전문가님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슈팅스탁 2부 쇼미더스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